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제결혼 업계에 있은 지 벌써 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국제결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실제 돈을 벌었고 현재는 국제결혼 서류 대행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배 부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을 잘했다와 한배 부부들이 보는 입장에서 결혼을 잘했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혼의 급급에서 결혼만 보지 마시고 결혼 생활의 안정성 또 결혼의 목적에 주어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은 요즘 한국 사회가 결혼의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제결혼으로 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이 국제결혼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또 본인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또는 본인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여자만 찾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 보면 40대 중반 후반, 50대, 60대 다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결혼하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여자를 선택하니까 결혼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10명 결혼하면 5명에서 7명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해요. 그리고 5년 살고 10년 살고 그 이상 사시는 분들은 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굉장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베트남 여자들 못 쓴다, 발라당 까져가지고 또 돈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세요. 그럼 웃어요. 본인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반 이상 결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결혼의 목적에 맞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국제결혼 보면 어떤 성적 욕구와 어떤 사회적인 책임까지 같이 베트남 여성에게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쉽게 이거지. 머리는 이대 나온 여자 원하면서 몸매는 나가요 찾고 마음은 성춘향이나 효녀 심청이를 찾고 있으니 이게 어려운 거죠. 베트남 여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돈이 있으면 잘 꾸미고 성형도 하고 예뻐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여성의 가치관이 이 외적 욕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잘 갖춰지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본인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무리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 산으로 가는 것도 많죠. 요즘에 보면 뭐 문신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있을 것이고 국제결혼에서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의 목적이 돈만 밝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결혼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국제결혼을 할 때 어떤 국제결혼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의 본질이 국제결혼이라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에요. 초혼이고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혼자 살려다가 나이 먹으니까 국제결혼이라도 해야겠대. 근데 국제결혼이라도가 아니라 국제결혼식이나예요.
한국 여자보다도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게 더 난이도가 높아요. 단지 결혼의 허들만 낮을 뿐이지. 그런 와중에 국제 결혼하러 오면서 치기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 본인 생긴 건 생각 못 오고 본인 주머니 생각 못 오고 그냥 무조건 여자는 이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오시는 분들이 국제 결혼의 반 이상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라오스 찾고 미얀마 찾고 순수한 여성 찾고 그거 좋아요. 근데 나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결혼의 안정성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 결혼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아이를 키우고 그 이후에 어떤 아이들의 인성을 좌우하는 배우자의 어떤 인성이랄지 자라온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동하고 그 거시기 꼴리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생각이 짧은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제가 베트남에서 저희 베트남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말은 생각이 없고 배려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남 탓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이 그래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프로필 사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아니 뭐 사진관 가서 프로필용 사진 그 3장 찍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기본적인 사진도 안 찍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전에 20-30년 전에 맞선 볼 때 한국에서도 결혼용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맞선 보는 상대한테 전달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노력이 그런 부분에서부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결혼에 자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러 온다면서 골프채 들고 친구랑 같이 오고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여행을 오려면 여행을 오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맞선 보는 데만 집중해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님도 보고 뽕 뒀다고 그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 뭐 여행 삼아 와서 여자를 만나보고 데이트 해보고 결혼하게 생겼으면 한다. 이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예요. 오늘 어떤 신랑네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 어머니는 애가 타. 근데 그 아들이 하는 행동 보면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 무슨 결혼한다고. 에휴. 그 남자와 맞선 보는 여자도 저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진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꼴리는 대로 그 성욕에 찬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결혼에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좋은 여자만 찾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사회적인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배려할 수 없으면 국제결혼 힘들어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국제결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베트남에 자주 못 온대요. 아니 결혼한다는 사람이 한 8개월 1년 진행을 하면서 2달에 한 번도 못 온다고 하면 뭐하러 국제결혼해요? 그런 사람이 한국 가면 와이프한테 제대로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데?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어느 정도는 가정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실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결혼 하시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종 변경, 때로는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가정생활이 안 되는데 밖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혼 생활의 본질이 공동생활인데 이 국제결혼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한국 여자한테는 그런 말도 못하면서 참 위험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또 배려가 없는 또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 새끼는 글러먹었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한국 남자들이 자기 바가지가 안에서 새는 거 모르고
밖에 나가서 깔끔한 척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몇 마디 해보면 대충 알아요. 아까도 한 48 드신 분이 연락이 왔어. 근데 뭐 프로필이라고 줬는데 뭐야 싶더라고. 그리고 뭐 사진도 보니까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뽐새도 그렇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비혼으로 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국제결혼을 생각한다 이런 분들 중에 본인이 비혼인 거하고 남들한테 인기 없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이 결혼한다고 선언하면 뭐해. 내가 봤을 때 그다지 뭐 한국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봐도 그닥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이 목에다 힘주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면 하든가 말든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근데 내가 국제결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지. 국제결혼 쪽 일한다고 해서 본인이 나한테 내세우듯이 목에다 힘주고 딱 얘기하는데 존나게 듣기 싫거든. 그런 사람 나한테 연락 오면 자기 기분 나쁘고 나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아니 나는 기분이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 그냥 현실을 얘기해주고 본인이 기분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국제결혼 중개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게 본인 1,000만 원, 2,000만 원 돈 아껴주는 건데 그냥 기분 나쁘고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진짜 뜻을 모르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국제결혼 상담하다 보면 냉정하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3자가 본인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게 사실은 본인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이면 2명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낮다는 거지.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낮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좋은 여자 다 놔두고 참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국제결혼 하는 분들의 반 정도는 이런 심리 상태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행동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놓고 어먼 베트남 여자, 국제결혼 하는 여자 탓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여자가 딱 봐도 아니면 안 해야지. 근데 여자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 그냥 호구되시는 실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보고 좀 생각에 장애가 있나 싶은 심적인 장애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혹시 이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국제결혼에 대한 결혼관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